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요즘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바로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 이를테면은 그런 독감에 비해서 왜 이렇게 치명률이 높은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호흡 곤란증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 기전을 밝혀내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가장 최신 논문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세계적인 내과 학술지죠. 보통 우리가 짧게 NEJM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NEJM 하면 무슨 논문인지 알거든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세계 3대 내과 학술지 중에 하나인 바로 이 NEJM의 3월 30일 날 나온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이건 아주 스페셜 리포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지금 이 상황에 아주 딱 맞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이거를 한 5번을 읽어봤어요. 이 논문이 왜 중요한 거 아니?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그 타겟이 우리 폐에 있는 ACE2 효소라고 지금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혈압약 ACE 이니비터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내가 혈압약 ACE 이니비터를 먹으니까 혹시라도 이 약 때문에 내가 이 약을 먹는다는 이유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을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그분도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지금 ACE 이니비터를 먹고 있는데 이거 내가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먹으면 코로나에 더 잘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 논문이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우리의 폐를 갖다가 어큐트 렁 인저리, 폐에 손상을 주고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우리의 심장까지도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기전을 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것은 정말 제 유튜브 특별 방송으로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고 자세히 분석한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논문을 제가 분석하기에 앞서서 이 논문을 쓴 사람이 누군가 먼저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논문에는 물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일저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 교신저자,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저자가 누구냐? 굉장히 젊은 그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1저자죠. 이분이 바로 메타이어 바두게나탄. 이 상대방의 이름을 정확한 발음으로 불러주는 게 전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잘못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는지 좀 걱정이 되지만 아무튼 굉장히 드문 이름이에요. 무타이어 베그게나탄. 이분이 누구냐? MD, MPH예요. 심장내과 전문입니다.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명문 의과대학이죠. 거기서 MD 디그리, 그 의사 자격증을 따시고 또 MPH, 이게 뭐냐면 공중보건학 석사 과정이죠. 한국에도 요즘 많죠. 바로 그 MPH, 그러니까 이분은 MD, MPH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받았냐? 하버드 대학 아시죠?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부속 병원이 2개가 있어요. 브라이겜 위민 하스피털 하고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털. 그 중에서 이분이 브라이겜 앤 위민 하스피털, 거기서 내과 인턴 레지던트를 하시고, 그리고 펠로우십으로 카디오베스큘라 메디신, 즉 심장과, 한국말로 하면 심장내과 전문의 수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수련이 언제 끝났냐? 2년 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펠로우십을 끝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분은 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소위 말하는 뉴 그레듀얼. 아주 프레시 영 닥터입니다. 직함을 보니까 교수란 말도 없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교수 되기 전에 약간 또 그 펠로우십을 연장해서 하시고 있는 건지 그런 추측이 되고요. 아무튼 이분이 제1저자고 그다음에 마지막 교신 저자도 같은 대학병원의 심장내과 그 치프죠. 주인 교수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쓴 저자들은 심장과 의사다. 즉 카디올로지스트라는 얘기입니다. 심장과 의사들인데 일반 심장내과 의사가 아니고 이분들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젊은 최근에 그 카디올로지 펠로우십을 한 이분이 논문을 250개를 썼어요. 논문 250개의 공동저자야. 이 나이에 논문을 250개를 썼으면은 이 사람의 그 학자로서의 그 프로덕티비티, 그 생산성이라는 건 이미 규명이 끝난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분이죠. 이런 분이 쓴 논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어떤 논문을 보기 전에 그 논문을 쓴 저자들의 그 교육 백그라운드와 이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된다고. 근데 이분은 주로 보니까는
이런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그 우리의 그 어떤 생활 습관, 대사증후군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그 새로운 그 신약 개발에 관심이 많으시대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쓴 이 저자들은 분명히 어떤 그 새로운 이런 그 코로나 사태에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인간의 심장과 다른 장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에도 관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벌써 저는 이분들의 백그라운드를 보는 순간 벌써 저는 그 생각이 들었고 이 논문을 보고 나서 역시 내 확신이 맞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제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분들이 이 논문을 왜 쓰게 됐나? 그 직접적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이 지금 혈압약을 많이 먹고 있는데 내가 먹는 ACE 이니비터나 혹은 엔지오텐신 리셉터 블라커 이런 약을 먹게 됨으로써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잘 걸리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너스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를 섬유화시킨다 그러는데 그 기전이 알고 보니까 바로 엔지오텐신하고 관계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 논문에서 아주 소상하게 밝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아주 희열을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얻은 이 지식과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도대체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뭐냐? 이거에 대한 좀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생리학적인 내용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몸이 혈압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뭐 총에 맞아서 피를 흘렸다든가 아니면 뭐 설사를 했다든가 구토에 의해서 우리의 체액을 손실했을 때 어떻게 되죠? 혈압이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죠?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겠죠. 그거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그걸 적스토그로메룰라 애퍼라터스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JG 애퍼라터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센서가 지금 혈압이 떨어졌다는 걸 느끼게 되면 콩팥에서 레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요. 레닌. 레닌을 만들면 이 레닌이 일종의 효소인데 레닌이 무슨 작용을 하냐? 간에서 엔지오텐시노젠이라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 레닌이 엔지오텐신 1으로 바꿔요. 엔지오텐신 1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엔지오텐신 2를 만드는 그 전구체예요. 이것도 단백질이죠. 그러면 이 간에서 만들어진 엔지오텐시노젠을 이 레닌이 엔지오텐신 1으로 바꾸고 이 엔지오텐신 1은 폐에서 에이스 효소에 의해서 엔지오텐신 2가 돼요. 이 엔지오텐신 2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단백질이죠. 이것은 우리 몸의 혈압을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단백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엔지오텐신 2가 우리가 총에 맞았다든가 체액을 손실해서 우리 몸이 혈압이 떨어질 때 콩팥에서 레닌을 만들고 바로 이 기전에 의해서 엔지오텐신 2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의 혈압을 다시 올려줄 수 있는 바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알려져 있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혈관을 수축을 시켜요. 제가 지난번 그 고혈압 강의에서 혈압을 일으키는 게 두 가지 기전이라고 했죠. 말초 저항을 올리면은 혈압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말초 저항을 올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혈압을 올리고 두 번째는 혈압을 올리려면 그 블러드 볼륨을 증가시키라고 그랬죠. 근데 얘가 어떻게 하냐? 이 단백질이 아드리날 콜텍스, 신장 바로 위에 있는 조그만 그 내분비샘이 있거든요. 거기를 자극해서 아드리날 콜텍스, 부신 피지를 자극해서 거기서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이 알도스테론은 다시 콩팥에 가가지고 나트륨, 제가 그때 소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트륨이죠. 나트륨의 재흡수를 증가시켜서 나트륨이 뭐죠? 물을 끌고 다니는 삼투압 작용을 하죠. 그래서 나트륨이 재흡수가 돼서 혈중 나트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혈중 볼륨이 올라가죠. 그러면 볼륨이 올라가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이 두 가지 기전에 의해서 첫째는 혈관을 수축을 시키고 둘째는 알도스테론 분비를 촉진해가지고 혈장 볼륨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다시 올려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장으로 혈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되죠. 그러면 신장의 그 JG 애퍼라터스 일종의 그 센서라고 그랬죠. 혈압 센서가 지금은 혈압이 정상이네. 그러면 이제 레닌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혈압이 낮을 때 우리 몸의 혈압을 올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시스템이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혈압약들이 어떤 초기에 나온 혈압약은 바로 이 에이스 효소를 억제했어요. 에이스 이니비터라고 그러죠. 에날라프릴, 라이시노프릴 이런 약들이 바로 이 에이스 이니비터, 이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즉 엔지오텐신 1을 엔지오텐신 2로 전환시키는 이 효소를 억제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억제를 받았으니까 엔지오텐신 2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또 어떤 약이 많이 쓰이냐? 엔지오텐신 리셉터 블라커. 이걸 억제하는 게 아니라 엔지오텐신 2가 그 수용체에 가서 붙는 거를 방해하는 약들이 나왔죠. 뭐 로살탄이라든가 발살탄, 올메살탄 뒤에 살탄이란 그 말이 붙으면은 그게 전부 엔지오텐신 리셉터 블라커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에이스 이니비터,
엔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은 쓰는 혈압약이죠. 그런데 초기에 한 2달 전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이런 혈압약을 먹는 사람들은 폐에서 ACE2 효소가 증가되어 있다는 게 알려졌어요. 여러분 ACE2가 뭐죠? 그것도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인데 이건 타입 2예요. 요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도 폐에 있어. 그래서 이런 혈압약을 먹고 ACE2가 올라가게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ACE2를 공격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스파이크, 그 돌기, 그 단백질이 바로 ACE2를 공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이런 혈압약을 먹고 ACE2가 올라가면은 그러면 나는 바이러스가 더 잘 들어오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일부 의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혈압약 먹는 분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논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게 아니라고 나왔고 최근에 CDC, 미국 질병통제본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그게 아니다. 그 약을 먹는 사람이 그 병에 더 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심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을 끊을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요즘 하도 의학 지식이 범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ACE2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ACE2가 정확히 뭔지,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AC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AC하고 뭐가 다른지 그 차이점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바로 ACE2 효소예요. 자, ACE2 효소는 그 세포 표면에 붙어 있어요. 세포막의 표면에 붙어 있는데 이게 무슨 작용을 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 논문에서 직접 따온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자, 이게 뭐죠, 여러분? 그 유명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죠. 여기 보면은 바로 그 스파이크 프로틴이 있어요. 이 단백질이 어디에 가서 붙느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ACE2, 여기 효소가 있죠. 여기 세포 밖에 표면에 있어. 그러니까 이 돌기가 이 스파이크 프로틴이 여기 가서 붙게 됨으로써 보세요. 이 바이러스 전체가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엔도사이토시스라고 그래요. 이거를 갖다 이제 이걸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침투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바이러스가 ACE2에 붙어가지고 이 붙은 상태로 같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마치 그거 뭐지? 그 옛날에 그 농개가 그 외놈을 끌어안고 물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바이러스가 ACE2 효소를 끌어안고 풍덩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세포 표면에 있는 그 ACE2 효소가 그 수가 감소하겠지. 이 바이러스가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죠?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자, ACE2가 뭔지 오늘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ACE와 ACE2의 그 차이를 몰라. ACE는 다 알잖아요. 제가 아까 그게 엔지오텐신 1을 엔지오텐신 2로 바꾸는 효소다. 그래서 그걸 블럭하면 혈압이 떨어진다. 왜? 엔지오텐신 2 생산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ACE2는 뭐냐? ACE2하고 ACE는요, 완전히 정반대의 기능을 해요. 이거,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아까 제 강의를 통해서 엔지오텐신 1이 엔지오텐신 2로 바꿀 때 여기 ACE, 여기는 그냥 ACE예요. 이건 ACE2고, 자, ACE, 그냥 일반 ACE에 의해서 엔지오텐신 1이 엔지오텐신 2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 수용체에 가서 붙겠지? 붙으면 어떤 작용을 하냐? 자, 보세요. 혈압을 올리죠. 아까 혈관 수축시킨다고 그랬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엔지오텐신 2가 굉장히 이게 독성 물질, 이게 일종의 그 프리 라디칼, 항산화제의 반대지. 그러니까 옥시던트야. 이게 산화제예요. 그리고 혈관에 손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어큐트 렁 인저리, 폐 손상을 일으킨대요. 쉽게 말해서 엔지오텐신 2가 계속해서 세포를 자극하게 되면 세포가 초기에는 그 생존율이 높아지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그 세포가 죽어버린대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파이브로시스. 세포가 죽으면 그거를 그냥 결합 조직이 와서 이렇게 땜빵을 해버려. 그거를 시멘트 콘크리 하듯이. 그래서 이걸 파이브로시스. 여러분 요즘 파이브로시스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폐 섬유화라고 들어보셨죠? 왜 폐가 왜 섬유화됐을까? 코로나 아주 심하게 걸린 분들 나중에 후유증으로 폐가 섬유화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폐를 구성하는 실질적인 그 기능을 나타내는 세포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스카 티슈, 딱딱한 굳은 살이 됐다는 거지. 예. 근데 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혈관도 그렇게 돼요. 그리고 심근경색, 왜 우리 심근경색 환자들 있죠? 관상동맥이 맥혀가지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 피 공급을 못 받으면 심장의 일부 조직이 괴사가 돼. 죽었다는 얘기지. 니크로시스가 돼. 그러면 나중에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근육세포가 있었던 자리인데 거기를 파이브로틱 티슈, 상처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굉장히 딱딱해요. 그러면 심장이 어떻게 돼? 심장을 수축시키는 그 근육세포가 감소하고 그냥 하나의 딱지가 붙었으니까 그 딱지는, 그 스카 티슈는 이 수축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약해지죠.
그래서 나중에 심장이 그게 뭐 이스케믹 카디오마이오패시라고 그래요. 심장 근육이 굳어져가지고 심장이 리머델링이 돼. 리머델링. 심장이 막 늘어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런 심장은 제대로 뛰질 못하거든. 그래서 심장이 약해져요. 그 카디액 리머델링, 즉 심장 구조를 갖다가 아주 나쁘게 변형시키는 리머델링 하는 그 주범이 바로 엔지오텐신 2다. 그래서 심장과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심근경색 환자들한테 이 ACE 이니비터나 엔지오텐신 리셉터 블라커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심장의 리모델링이 막아진대요. 그런데 이게 심장에만 작용하는 줄 알았더니 폐도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엔지오텐신 2가 계속해서 이 폐를 자극하면 이 폐가 고장 나잖아요. 그래서 인체에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옆에다 ACE2라고 하는 효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엔지오텐신 2를 엔지오텐신 1 through 7이라고 하는 작은 펩타이드로 바꿔요. 그러면 얘는 무슨 작용을 하냐? 엔지오텐신 2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세포를 갖다가 상하게 하는 작용을 했잖아요. 일종의 옥시던트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엔지오텐신은 반대로 혈관을 확장을 시켜주고 이건 엔티옥시던트로 작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인체가 오묘한 게 제가 인체를 보면 느끼는 게 인체는요. 보사법의 원리가 보호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사하는 게 있다. 항진하는 게 있으면 기량하는 게 꼭 있다. 인체는 그 두 가지 균형에 의해서 자 보세요. 엔지오텐신2가 이런 무지막지한 작용을 해서 일단 혈압을 올려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만 엔지오텐신2가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빨리 분해해서 ACE2가 분해해서 엔지오텐신 1 through 7 이거는 펩타이드인데 아미노산이 7개란 뜻이야. 예, 그래서 엔지오텐신 1 through 7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7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엔지오텐신 2는 8개예요. 8개에서 단백질, 아미노산 한 개가 떨어져 나간 거지. 그래서 7개의 펩타이드가 되는데 그 아미노산 하나를 제거했더니만 완전 하늘과 땅이야. 엔지오텐신 2가 악마였다면은 얘는 천사가 된 거야.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런 무식한 말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자 보세요. ACE2가 아미노산 하나를 딱 제거했더니만 엔지오텐신 2가 엔지오텐신 1,7-3가 됐는데 얘는 엔티옥시던트, 마치 글루타타이온 그 효소처럼 엔티옥시던트가 된 거야. 그런데 보세요. 이 바이러스가 폐를 공격해가지고 이 ACE2를 끌어안고서 세포 속으로 풍덩해버리니까 세포 표면에 ACE2가 안 남아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죠? 엔지오텐신2가 계속해서 자극을 할 거 아니야. 이거를 갖다 oppose, 기량할 수 있는 이 보호 장치가 없어진 거지. 그래서 바로 어큐트 렁 인저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ACE2가 그 폐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혈관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에서 만약에 이 ACE2가 없어지고 계속해서 엔지오텐신2가 자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혈관에 수축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혈전이 생긴대요. 혈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미세한 그 혈액순환이 장애를 받게 되지. 예. 그러니 그게 만약에 뇌에서 생기면 뇌경색이 될 것이고 심장에서 생기면 심근경색 생기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번에 그 브루클린에 있는 어떤 환자가 심근경색인 줄 알고 봤더니 코로나 환자였다는 거 그거 아시죠? 분명히 심전도나 모든 거에서는 이 사람이 심근경색 소견을 보였는데 그래서 심장내과 의사가 관상동맥 조영술을 했는데 혈관이 안 막힌 거야.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왜 심근경색, 즉 왜 심장 근육이 왜 다쳤을까? 바이러스가 심장을 갖다가 다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해서 파괴한 거예요. 심장 세포를 갖다가. 그 기전이 뭐냐? 바로 이거죠. 엔지오텐신 2가 작용할 때 이거를 빨리 턴오프 시켜주는 ACE2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효소가 없으니까 아마 엔지오텐신 2가 계속해서 심장을 자극해서 심장 세포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린 환자의 3분의 1이요. 결국은 카디오마이오패티, 심장 근육에 손상이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 중에 혈압 떨어지는 사람이 많았다. 그 이유가 이제 나오죠. 예, 바로 바이럴 마이오카다이티스, 바이러스에 의한 심근염이 생겨서 심장이 제대로 수축을 못하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심부전증이 오는 거예요. 예, 이거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심근경색 그 기전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보고선 우리가 자, 굉장히 중요한 미스테리가 하나 풀리는데 그러면은 이 ACE2 효소를 갖다가 유전자 재조합을 해서 이 단백질을 환자한테 넣어주면 어떡할까? 예. 그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신약으로 지금 이미 임상 시험 페이스 2에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놀랍더라고. 바로 이 물질, 바로 엔지오텐신 1,7-3 이게 바로 심장 그 근육을 갖다 보호해주고 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이거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효소라는 거죠. 예, 그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ACE2는요, 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없는 장기가 없대요. 거의 대부분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혈관에는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엔지오텐신 리셉터가 있는 곳에 ACE2는 반드시 뭐 반을 가면 실 따라가는 식으로 이거 따라댕겨요. 이거 둘은 항상 같이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뭐 뇌든 어디든 공격을 하면은 이 ACE2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엔지오텐신2의 그 무지막지한 그 나쁜 작용을 그걸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죠. 따라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뇌도 공격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중풍도 올 수가 있고, 또 심부전증도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마치 심근경색처럼 심장 근육이 파괴되는 거죠.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 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뇌경색, 경색, 딱딱할 경자죠. 스카티슈가 생긴 거 아니에요? 심근경색, 예, 그죠? 그 다음에 폐경색, 폐도 딱딱해진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파이브로시스가 생긴 거지. 뇌도 생기고 심장에도 생기고 폐도 생기는 거지. 그 기전이 바로 엔지오텐신2가 과도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현명하신 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자, 다시 우리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 엔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 혈압약 먹는 사람들 나쁜 건가요? 코로나 걸리면? 아니죠. 오히려 이거 먹는 사람들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평소에 이거 먹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리면은 바로 이 ACE2가 망가지더라도 이 약이 엔지오텐신 리셉터를 블락시키니까 엔지오텐신2의 작용을 억제하니까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저자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처음엔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런데 제가요. 자 보세요. 심장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그 혈압약 중에 발산탄, 로살탄 있잖아요. 막 혈압이 100도 안 나와. 그래도 심장과 선생님들 ACE 인히비터 조금 씁니다. 저도 옛날에 레지던트를 이해가 안 가서 아니 선생님 지금 이 환자 저혈압인데 이거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너는 하나 알고 둘은 몰라. 물론 이거 쓰면 혈압이 좀 떨어져. 어차피 이 환자 저혈압이야. 근데 요만큼 떨어졌다고 문제 안 생겨. 그러나 롱텀 이펙트를 생각해봐. 이 사람 심장이 이미 리모델링 됐잖아. ACE 인히비터나 엔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를 주면은 지금 당장은 혈압이 좀 떨어지지만 심장이 더 나빠지지 않게 보호해주는 작용이 있어.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약을 끊었거든. 그랬더니 선생님이 또 허락도 없이 이거 내가 쓴 약을 왜 네가 왜 끊어? 저는 제가 반대했거든요. 이 사람 혈압이 낮으니까 끊어야죠. 왜 혈압약을 왜 혈압 나쁜 사람, 낮은 사람은 모르는 소리를 계속 컨티뉴 해.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혼났거든. 그 심장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레지던트 할 때 뭣도 모르고 그냥 괜히 한번 개기다가 예.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무식했던 거죠. 예. 써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제 환자 중에도 심장이 아주 약해. 막 혈압이 막 100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제가 발사탄 같은 막 최용량, 최저용량 주거든. 그것 때문에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그 주거든. 왜? 심장 보호하니까. 바로 이 이유죠. 뭐 코로나 환자들한테도 이거 뭐 올메살탄, 발사탄 이거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여기서 또 오버하시는 분들 또 내 얘기 듣고 장준이 그런데 혈압약 먹으면 좋대 하고 또 코로나 걸린 사람들 오늘 이 방송 보고 혈압약 드시는 분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굉장히 요즘 무서워요. 무슨 정보를 하나 주면 그걸 꼭 잘못 이상하게 그걸 미스유즈라고 그러죠. 하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또 내 방송 보고 이것도 약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제가 굉장히 요즘 책임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굉장한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과대학을 안 갔어도 오늘 내가 한 얘기만 다 이해하시면은 이건 정말 굉장히 높은 차원의 지식이죠. 3월 30일 날 나온 저널입니다. 예. 이런 정보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오늘 좀 강의가 길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니까 그저 그냥 어떤 자극적인 얘기만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어떤 오락이 되건 안 되건을 떠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게 인기가 있든 없든 상관 안 하고 예, 오늘 이 강의 때문에 노란 딱지가 붙는 한이 있어도 저는 계속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제가 그 댓글을 요즘 다 읽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 이 멤버십을 통해 가지고 소위 이 정예 멤버를 모집을 해서 제가 좀 답글에 대답을 하더라도 좀 멤버들이 해요. 왜냐면 안 그러면 제가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제가 지금 환자 보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이 유튜브까지 하려니까 이게 보통 부담이 아니에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스태프들도 좀 하이어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이놈 저놈 눈치 보지 않고 노란 딱지 그딴 거 겁내지 않고 과감하게 그냥 찌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해 주는데 제가 무슨 놈의 그까지 광고 수입 이딴 거 왜 걱정을 해요? 다 얘기할게요. 그래요. 기존 의학에 문제 많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얘기 하다가 괜히 욕먹을까 봐 굉장히 노란 딱지 붙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예,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해 주시면 진짜 아주 돌직구 해버릴게요. 그냥. 예.
아주 진짜 여러분들 아마 평생에 듣기 어려운 그런 강의들을 듣게 될 겁니다. 예. 그냥 여과 없이 다 해버릴게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멤버에 한해서만. 괜히 그랬다 그런 방송 한번 했다가 또 그냥 댓글 그냥 3,000개, 5,000개. 아이고 그거 읽어보는 것도 스트레스야. 예.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댓글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저는 serious한 정말 진지한 그런 구독자들을 갖고 싶다는 거죠. 그분들에게는 제가 최고의 양질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한 게 공부밖에 없는데 제 머릿속에 많은 깨달음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쉐어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들 주치의하고 100번, 1000번을 컨설테이션을 해도 한 번도 듣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아마 이 유튜브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병을 고친다.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을 고치겠다. 바른 정보를 환자한테 주면 환자가 알아서 자기 생활 방식 고쳐요. 운동 안 해서 혈압 올라간 사람들 제 강의 듣고 좀 운동하잖아요. 예, 설탕 많이 먹고 당주를 되지 않고 왜 설탕 먹으면 안 되는지 다 얘기해주고 이런 바른 정보 주면 환자가 고쳐요. 그러지 않고 당뇨약 주고 그러면 환자들이 집에 가가지고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참 회의를 많이 느끼거든. 지금의 이 제도권 의학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걸로 해서 세상을 고칠 수가 없어. 아무리 의료비 증가해도 소용없어요. 진정한 혁명은 사람들에게 바른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는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혁명적인 일이죠. 이게 진짜 혁명이지. 누구를 막 죽이는 그런 혁명이 아니고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계몽을 시켜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제가 보여주고 싶거든요. 예, 그게 바로 제 포부예요. 까짓거 한번 사는 거 시시하게 살면 되나? 한번 진실되게 살아보고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와 보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실망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